안녕하세요. 오늘은 웹사이트의 스타일링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CSS의 가상 클래스와 가상 요소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 두 기능은 웹페이지의 디자인과 상호작용을 풍부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상 클래스는 요소가 특정 상태에 있을 때 스타일을 적용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이 상태는 사용자의 상호작용에 따라 변할 수 있으며 CSS는 이를 다양한 가상 클래스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호버를 사용하게 되면 사용자가 마우스 요소 위에 올려놓았을 때 적용되는 스타일입니다. 링크, 버튼 등을 마우스 오버를 효과를 줄 때 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포커스는 요소의 포커스를 받았을 때 적용된 스타일이고 주로 입력 필드나 선택이 가능한 요소에 포커스가 이동했을 때 시각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액티브는 요소에 클릭하고 있는 동안 적용된 스타일입니다. 주로 버튼이나 링크를 클릭할 때 피드백을 주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비지지드는 링크를 방문한 후에 상태를 스타일링을 합니다. 방문한 링크를 다른 색상으로 표시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가상 클래스는 이뿐만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다양한 가상 클래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상 클래스부터 많이 사용하는 걸 같이 한번 VS 코드로 넘어가서 사용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VS 코드로 넘어왔고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는 버튼부터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버튼을 만들어 주고요. 타입은 버튼이라고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클래스를 지정을 해주고 클래스 이름은 버튼 스타일드 버튼이라고 지정해 주겠습니다. 네. 이 안쪽에다가는 그냥 버튼이라고 입력해주고 저장시켜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버튼을 하나 만들었고요. 그냥 평범한 버튼입니다. 이 버튼에 스타일을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스타일 없이 이 버튼을 호버하기 위해서 호버를 사용을 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스타일드 버튼 해서 이때 호버가 되었을 때 가상 클래스를 사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걸 컬러를 저는 골드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장 누르고 호버에 한번 이 버튼에 한번 마우스를 올려보겠습니다. 여기에 버튼을 올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버튼 안에 있는 버튼이라고 있는 텍스트 부분이 골드색으로 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호버를 사용을 해 봤고요. 그 다음에 포커스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스타일드 여기 이 부분에 포커스 만들어 주고요. 저는 보더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보더는 2픽셀에 솔리드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오렌지 색상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저장하고 이 부분에 포커스는 이 버튼이라는 것에 포커스가 잡혔을 때를 말하는 거고 포커스를 잡으려면 버튼을 클릭하지 않은 상태로 왼쪽 마우스를 누르고 있는 상태를 하면은 포커스가 됩니다.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포커스 상태가 되고요. 마우스를 떼는 순간은 포커스가 해제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포커스는 누군가가 마우스를 클릭하려고 했을 때, 그 다음에 마우스를 떼게 되면 이렇게 포커스가 풀리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주황색으로도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는 활성화 중일 때 액티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액티브 속성을 주고 액티브 속성에서 트랜스폼 속성을 넣고 스케일을 증가시켜 보겠습니다. 0.89 하면은 약간 축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는 저는 베이지로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저장 누르고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버튼이 있고 색상이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색상을 블루로 그냥 가져가 볼게요. 블루로 해보고 버튼을 클릭했을 때 마우스가 포커스도 되고 포커스된 부분이 액티브 되면서 지금 색 스타일이 다 바뀌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호버, 포커스, 액티브를 사용할 수 있고요.
이 다양한 또 가상 클래스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써볼 가상 클래스는 first child라고 합니다. first child는 말 그대로 첫 번째 자식이라는 뜻이고요. 우선은 여기 ul 태그를 통해서 li 태그를 5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번호를 만들어 주고요. 이 li 태그에는 리스트 스타일을 제거를 하겠습니다. li 태그 안에 리스트 스타일을 논으로 만들어주면 앞에 있는 공이 사라지게 되고요. 자, 그럼 여기서 li 태그에 사용을 해볼 수 있는데 li 태그에 가상 클래스를 넣어서 first child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해당하는 컬러 색상을 블루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블루로 만들고 저장 누르게 되면 이 첫 번째 해당하는 부분이 first child니까 li 중에서도 first child 첫 번째 자식이 되는 요소의 컬러 색상을 블루로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하니까 이 첫 번째 해당하는 부분이 지금 파란색으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방응하는 li 부분에 last child라고 있습니다. last child는 마찬가지로 컬러 색상을 레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장 누르게 되면 last child는 마지막 자식의 컬러 색상을 레드로 바꿔주세요 라고 하는 스타일입니다. 자, 그 다음은 nth child라고 합니다. li 부분에다가 또 속성을 부여해 볼게요. li 부분에다가 nth 하고 child 부분에 가로가 있는데 이 괄호에는 n번째 뜻하는 번호를 넣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라고 넣고 이 2번에 해당하는 곳에다가 색상을 오렌지로 바꿔주세요. 오렌지로 바꿔주세요 하고 저장 누르게 되면 지금 두 번째 해당하는 차일드에다가 오렌지 색상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한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두 번째 해당하는 자식 요소의 색상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nth child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nth last child 라고 해서 한 번 더 사용해 보겠습니다. li 태그에다가 nth last child라고 해서 이 부분에 숫자 2를 넣고 그린 색상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린 색상으로 바꾸고 저장 누르게 되면요. 이 부분은 last child 뒤에서부터 자식 요소, 두 번째 자식 요소의 색상을 넣어주세요 라고 하는 뜻이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지금 녹색으로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뒤에서부터 두 번째 그리고 앞에서부터 두 번째에 해당하는 이 nth child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태그를 input에도 적용을 할 수 있는데 input에 적용을 할 수 있게끔 같이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는 input을 우선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input이라고 해서 input 태그는 저는 체크박스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우선은 id 값만 넣어 주겠습니다. 그냥 체크라고 해서 1 넣어 주고요. 레벨 태그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 동일하게 id 값처럼 넣어주고 체크를 해보세요 라고 하고 저장 눌러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무런 반응이 없죠. 근데 이 부분에 제가 스타일을 줄 수 있습니다. 좀 내려서 인풋에 현재 인풋 타입으로 체크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이 체크드가 되어 있다면 폰트에 볼드를 넣고 폰트 웨지에 볼드를 넣고 그 다음에 컬러 색상을 레드 색상으로 바꿔주세요. 그럼 저장 누르고 체크해보면 지금 크게 변하는 게 없습니다. 자, 이건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현재 스타일은 이 부분이 적용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 부분을 적용시킬 건데 이 부분에 대한 정의가 없죠. 레이블 태그를 변경시켜야 되는데 레이블 태그에 대한 변경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플러스 버튼의 기호를 추가해서 여기다가 레이블을 추가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저장 누르고요. 다시 한번 체크 눌러보면 자, 이런 식으로 볼드와 레드 색상으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플러스 기호를 사용을 해서 레이블 태그를 추가를 하게 되면 레이블 태그가 변한다 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태그도 같이 한번 사용해 볼게요. 자, 두 번째로 알아볼 태그는 우선은 input 태그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input 태그를 그냥 텍스트 타입으로 하나 만들어 주고요. 일단은 id랑
네임 값은 지워주고 플레이스 홀더라고 해서 만들어 주겠습니다. 필드 비활성화 라고 하고 저장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플레이스 홀더는 지금 인풋 태그에 활성화되어 있는 텍스트를 치기 전에 간단하게 알려주는 플레이스 홀더의 속성이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id라고 하면은 사용자가 여기다 id를 입력을 할 수 있게끔 어떤 한 기일이 되어 주겠죠. 이쪽에다가 id를 사용할 수 있게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필드 비활성화라고 해두고 이 부분에 인풋 태그에다가 디자이블드라고 속성을 하나 더 주겠습니다. 디자이블드 속성은 뭐냐면 이 필드 자체를 사용할 수 없게끔 지금 클릭을 해도 사용자가 사용을 할 수 없게끔 필드를 비활성화 시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스타일을 줄 수 있습니다. 필드 디자이블드 똑같이 하고요. 이 부분에다가 저는 백그라운드 컬러 색상을 바이올렛으로 줘보고요. 그 다음에 컬러 색상은 화이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장 누르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플레이스 홀더 비활성화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화이트 색상이 들어가지 않는 것은 플레이스 홀더는 영향을 받지 않고 여기다가 밸류 속성이라고 해가지고 필드 비활성화라고 하고 저장 누르게 되면 이번에는 이 필드에 대해서 플레이스 홀더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밸류, 실제 값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값에 대해서 컬러 값을 변경시켜 주는 겁니다. 하지만 사용자들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도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조금 더 경고처럼 보이고 싶으면 그냥 레드 색상을 줘서 이런 식으로 필드 비활성화라고 만들어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에 색상을 특정 색상을 줘서 특정 색상이 회색이 있다면 회색으로 만들어서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도 스타일을 디자이블드 일 때 속성을 줄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invalid라고 하는 속성을 같이 한번 사용해 볼 거기 때문에 input 태그를 저는 이메일 속성으로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여기에 이메일로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id와 네임 값은 삭제하고 플레이스홀더 만들어 주겠습니다. 여기에 유효한 이메일을 입력하세요 라고 하고 저장 누르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나오죠. 입력까지만 이렇게 적을게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다가 스타일을 넣을 수 있는데 input 태그에 invalid 라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타입 속성으로 보더는 넣을게요. 보더에 솔리드 색상으로 넣고요. 그 다음에 레드 속성을 넣겠습니다. 레드 속성을 넣어주고 백그라운드 컬러는 지정한 색깔로 넣어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를 클릭을 하고 입력을 하게 되면 바뀌시는 거 보이시죠? 이 테두리는 지금 레드 색상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는 핑크한 색상으로 안에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컬러 색상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컬러 색상도 조금 잘 보이게 해야 되네요. 그래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도 해서 스타일을 만들 수 있고요. 이게 invalid 어떤 목표물이 어떤 속성에 한정해가지고 지금 작성이 되고 있을 때 변경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속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인풋과 다양한 가상 클래스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더 많은 가상 클래스들이 있으니 여러분들이 직접 사용해서 자기만의 웹사이트를 만드는 걸 중요시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